하냐면요. 어쨌든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근데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건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잠시만요. 마이크 안 됐나?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그럼 이 방정식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리려면 뭘 해야 된다 했죠? 미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3x의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될 거고 3x 앞으로 잡으면 x 플러스 2라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어디와 어디에서 그때 국소가 생겨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와 0에서 그때 국소가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극소 0에서 마이너스 2에서 극대 0에서 극소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일 거고, 자,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자, 마이너스 2면은 얼마 나와요, 얘들아? 마이너스 8 더하기 12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1 되는 거 맞을까요? 그 0일 때는 얼마예요? 0,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x축이 지나가겠죠? 맞을까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0이랑 만나는 지점이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 몇 개? 세 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이거를 K로 옮길게요. 는 K로 옮길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우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예요. 자, 그려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셔야 되겠죠? 자, 제 미분은 뭐예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6으로 앞으로 잡아 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1, 2로 인수분해서 x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 함수고 마이너스 1과 2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다가 함수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더하기 12예요. 그럼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 나올지 볼게요. 자, 2에다가 8 곱하니까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4니까 4라서 마이너스 2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K가 여기 어딘가를 지나가는 건데,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게끔 K가 지나가려면 얘와 얘 사이여야 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럼 K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마이너스 20부터 7까지가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얘들아? 여기와 여기겠죠? 그래야지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생길 테니까. 맞을까요? 그럼 K 값이 가능한 건 뭐예요? 7하고 마이너스 20 두 개가 되겠죠? 그럼 한 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밑으로 지나거나 요 위로 지나야 되겠죠? 맞을까요? 그럼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7보다 크거나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아야 될 거예요. 맞을까요? 이걸 하나의 식으로 보는 거고요. 는 K로 바꿨잖아요. Y는 K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요 그래프에서 어딜 지나는지 그 지나는 것에 대한 개수로 확인을 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거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27번. 자,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k값의 범위. 자, 그럼 k만 남기고 마이너스 k로 두면은 너무 헷갈리니까 그냥 식 자체를 음수로 두는 하니까 k는으로 고칩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k는 마이너스 x의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9x 되는 거 맞으실까요? 자, 그럼 이 그래프가 K랑 어디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세실근이 될 수도 있고 한실근과 두 허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 미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자, 마이너스 3 앞으로 잡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뒤집어진 그래프라서 1하고 3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될 거고 1에서 극소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럼 1,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예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 더하기 9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3일 때는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7
잠시만요. 내가 인수분해를 잘못했네. 아, 여기가 플러스구나. 그러면 다시 죄송해요. 인수분해를 잘못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3일 테니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뒤집어진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3과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극소 1일 때 극대가 될 겁니다.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일 때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7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될 거고 마이너스 27이 될 거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이 될 거예요. 그리고 1일 때는 아까처럼 뭐가 되겠어요? 5가 되는 거.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려면 여기와 여기 사이여야 되잖아요.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맞을까요? 그래서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얘들아?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과 5 사이가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요런 그래프였잖아요. 그럼 한 실근과 두 허근이려면 여기거나 이 밑으로 지나가야 돼요. 맞을까요? 그럼 실근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어떻게 되실까요? K가 마이너스 27보다 작거나 K가 5보다 크면 되겠죠?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문제 풀어주세요. 자, 유형 필수예제 29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얘가 K는으로 고쳐야 되겠죠? 맞을까요? 자, 그러면 우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K인 거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게 y는 k와 어떻게 만나는지를 확인할 거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맞을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미분해 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3,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고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뒤집어진 그래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2가 될 거예요. 아, 뒤집어졌대. 미쳤나봐요. 자, 아래로 굴러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6이에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5고 5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맞을까요? 그럼 2일 때는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8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마이너스 12니까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즉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근데 얘 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x가 0인 게 하나 있죠? 맞을까요? 그럼 이 사이에 0,0을 지난다 라고 문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얘가 x축, y축 이렇게 생겨 먹을 수 있겠다. 맞을까요?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려면 요 밑을 지나야 되는 거 맞을까요? 맞을까요? 0,0을 기점으로 요 밑을 지나야 되니까 만약에 한 개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려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마이너스 10과 0 사이일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과 0 사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요? 요 위를 지나야 돼요.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니까 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의 실근 하나만을 갖는 게 어디겠어요? 요 위서부터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얼마였죠? 2분의 7이었죠. 그럼 2분의 7보다 커야 되겠죠, K가? 그래서 K가 2분의 7보다 크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문제 풀어주세요. 자, 30번 한번 봐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된대요. 맞을까요? 그럼 미분에서 우선 극대 극소점을 찾고
모든 실수니까 당연히 극소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가 0보다 큰 값이 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아요. 자, 그럼 얘 미분했을 때 뭐가 나와요? 4x의 3승 마이너스 32 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럼 4 앞으로 잡아 빼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럼 인수분했을 때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럼 얘는 판별식이 항상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근이 없어요. 그럼 근은 여기서만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극소점이 돼요. 어디서? 2에서. 이해가 되셨을까요? 맞을까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자,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요? 16 마이너스 64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얘들아? 자, 그럼 계산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8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48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빈칸을 만들어. 자, 두 함수 fx가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3승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a이고 얘가 gx일 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 3x의 4승 마이너스 6x의 3승 더하기 5x의 제곱 더하기 a가 뭐보다 항상 커야 돼요? 2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0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셔야 되겠대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맞을까요? 자, 그러면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의 4승 마이너스 8x의 3승 얘 잠깐만. 얘 넘겼어요. 얘 없애고 8x의 3승으로 되고 더하기 6x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놓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보고 얘를 미분할게요. 12x의 3승 마이너스 24x의 제곱 더하기 12x가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12 앞으로 잡아 빼고 x도 앞으로 잡아 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12x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요? 0하고 1이고 접하고 뚫고 지나가겠죠? 맞을까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만 뭐가 생겨요? 극값이 생기고 그게 극소점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극소점이 0이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0 넣었을 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을까요? 전범위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얘를 원래 함수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원래 함수대로 극소에 1일 때 기울기 0인 것처럼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을까요? 눈이 들어가니까 접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맞을까요? 그럼 0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0 넣으면 얘 다 사라져요. 그럼 a-10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그럼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정리해주세요. 자, 그럼 31번 한번 봐볼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럼 우선 미분해서 요 10부터 한번 써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미분이 될 거고 3x, x 마이너스 2 해서 그래프 개형이 0과 2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겨먹으네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되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0보다 큰 범위잖아요. 그때값 이후로부터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가장 작은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극소값이 되는 2인 지점이겠죠? 맞을까요?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8 마이너스
4, 3, 12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1번의 답은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근데 언제? 0과 2 사이에서. 자, 그럼 우선 10 먼저 써볼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 좌변으로 넘겨줄게요. x의 3승 얘는 얘는 없어지고 넘기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얘 미분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3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얘 미분되는 거고 인수분해하면 3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런 그래프일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얘들아 0과 2 사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0이 요 사이에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겠죠? 맞을까요?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건 최소값이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 최소값이 얼마예요? 1일 때 나오는 거 맞을까요, 얘들아? 맞을까요?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값이 뭐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문제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 속도, 가속도를 할 건데요. 자, 평균 속도는 그냥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뭐 A, F, B, FB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였잖아요. 평균 속도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는 미분한 거예요. 그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처럼 순간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가 딱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맞을까요? 그게 순간 그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그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해요. 한 번 더 미분해서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거든요. 이거 이따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요. 우선 한번 봅시다. 자, 그럼 3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얘들아? 32번. 3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위치를, 얘들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얘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자, 그럼 반대로 뒤에 적분할 때도 나올 거예요.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요. 속도 적분하면 뭐가 돼요?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미분과 적분 서로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걸 먼저 한다고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t가 3에서의 p의 속도와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와요. 자, 얘 한번 미분해볼게요. t,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뭐예요? 속도가 되고요. 가속도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를 미분한 거가 있으니까 6t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맞을까요? 그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가 3에서의 속도가 될 거고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가속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7 마이너스 18이니까 얼마예요? 9가 될 거고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18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가 돼요? 12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는 건 속도가 언제일 때?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워딩의 의미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뭐라고? 속도가 0일 때예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속도가 0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은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0이 되는 지점이겠죠? 단 t가 0일 때는 아니겠죠? 원래 멈춰있다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가 0일 때를 제외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3t, t-2가 0이니까 t가 언제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t가 2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위치에다가 뭐 집어넣으시면 돼요?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8 마이너스 얼마가 4, 3, 12가 되거든요.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얘들아, 위치와 거리에 대해서 나중에 좀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와요. 자, 위치는 약간 이런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좌표로 얘기를 해도 여기가 0이잖아요. 어떤 곳을 원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와 여기의 위치는 마이너스 4와 4라고 표시는 할 수 있잖아요. 맞을까요? 근데 간 거리를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들아? 얘도 4만큼 가고 얘도 4만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역까지가 뭐 1km고 신봉역까지가 1km잖아요. 맞아요. 1km라고 해볼게요. 1km잖아요. 1km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간 거리는 각각 1km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라매를 플러스 1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신봉역을 마이너스 1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위치는 다른 거잖아요. 약간 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위치는 어떻게 보면 좌표랑 비슷한 거예요. 좌표랑. 됐을까요? 자, 그러면 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약간 물리의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포물선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꼭대기인 점에서는 속도가 0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던져서 최고점일 때는 속도가 얼마고? 0이에요. 뭐 위로 던져 올려도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하나 위로 던져 올렸어요. 그럼 얘가 최고점일 때 속도가 0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라 했죠? 자, 그럼 얘 한번 미분해볼게요. 마이너스 10t 더하기 22 속도고요. 가속도는 얼마예요? 그냥 마이너스 10이에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10이죠? 맞을까요? 속도도 마이너스 10이고요. 가속도도 뭐예요? 마이너스 10이에요. 가속도는 그냥 몇 초이든 몇 초인 거에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 10이에요. 되셨을까요? 자, 얘들아, 속도와 속력은 달라요. 속도는 음수가 될 수 있지만 속력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최고 높이일 때 속도가 얼마라 했죠? 0이라 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 얼마일 때? 0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10t가 20인 거니까 t가 언제일 때요? 2일 때요.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요? t가 2. 되셨을까요? 2초란 얘기예요.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돌의 최고 높이. 자, 그럼 t가 2일 때의 위치가 최고 높이인 거잖아요. 맞을까요? 그럼 위치 자리에다 2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25 더하기 40 마이너스 45, 20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20이고 45가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잖아요. 그 위치가 언제일 때요? 0일 때. 맞을까요? 그러면 돌이 지면에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 위치가 0일 때 맞죠? 그러면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뭐일 때? 0일 때가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럼 5t의 제곱 마이너스 20t 마이너스 25가 뭐예요? 0이에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0일 때니까 1, 5로 인수분해서 t가 5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근데 초가 마이너스 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초 일 때의 뭘 물어보는 거예요? 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t 자리에다 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5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50 더하기 20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0m/s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네, 정리해주세요. 자, 필수예제 34번 봅시다. 자,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꾸냐? 자, 얘가 속도 그래프죠. 맞을까요? 자, 제가 운동 방향은 언제 바꾼다 했죠? 속도가 0일 때겠죠? 맞을까요? 그럼 3일 때 0이니까 속도 바꿔요? 안 바꿔요? 운동 방향 바꾸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맞을까요? 그래서 기억 맞는 말. 자, t가 2일 때.
자, t가 2일 땐 여기겠죠? t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했잖아요. 자, 속도가 속도가 플러스 쪽에 있잖아요. 맞죠? 그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속도가 음수예요. 그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자,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인지를 물어봤잖아요. 자, 5일 때의 기울기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을까요? 왜냐하면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잖아요. 그럼 5일 때의 기울기가 0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가속도가 0이려면 기울기잖아요. 속도 그래프를 미분한 거니까. 근데 5일 때 그래프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양수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기억 니은입니다. 되셨을까요? 옆으로 넘어갈게요. 자, 35번 한번 봐봅시다. 자, 요 문제 내신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지원이가 일직선으로 2m씩 계속 간대요.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이 가로등에서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가 2t가 되는 거 맞으실까요? 간 거리니까. 맞을까요?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예요? 내가 궁금한 건 지원이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죠. 요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x라고 줄게요. 이 전체 길이를. 자, 그러면 1.5 대 3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x-2t죠? x-2t 대 x 되는 거 보이실까요? 자, 그럼 x-2t 대 x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가 되는 거예요. 1.5 대 3이 1대 2니까. 맞을까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x는 2x-4t예요. 그럼 x가 뭐가 돼요? 4t가 되는 거 보이실까요? 맞을까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궁금한 지원이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출발했을 때부터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는 얘 미분하면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맞을까요? 자, 그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오죠? t에 관한 미분하면은. 그래서 답이 4예요. 됐을까요? 맞을까요? 자, 그럼 t초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잖아요. 맞을까요? 자, 그럼 여기가 4t였으니까 요만큼이 얼마야? 2t가 되는 거 맞을까요? 그럼 2t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2t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2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율이 얼마예요?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단위까지 써줘야 된다고 하면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맞을까요? 네,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36번 한번 봅시다. 자, 36번을 보시게 되면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문제예요.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형 모양의 원이 생긴대요. 자,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씩 늘어난대요. 맞을까요? 자, 그럼 t초 후에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0t만큼 늘어난 거 맞을까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얘잖아요. 반지름이 20cm씩 늘어나는 거니까 t초는 20t가 됐을 거고, 그럼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400t의 제곱되는 거 보이실까요? 그러면 얘가 넓이 s라고 했을 때 우리 얘의 변화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s 프라임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800t가 되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파이 있어야 되겠죠? 원이니까. 그래서 3초 후일 때는 얼마가 되냐고 3초 후일 때 변화율을 물어본 거니까 t 자리에다 뭐 넣으시면 돼요? 3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겠어요? 2400파이가 되겠죠? 됐을까요? 은서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37번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모형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늘어난대요. 그럼 처음에 2였고 2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매초 1cm니까 t초 후에는 2 플러스 t 되는 거 맞으실까요? 반지름이? 맞을까요? 자, 그러면 부피니까 얘가 반지름이 9의 부피가 얼마예요? 3분의 4 파이 r의 상승 2 플러스 t의 상승되는 거 맞으실까요? 얘가 v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됐다라는 건 t가 얼마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4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변화율이 필요한 거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겠죠, 얘들아? 맞죠? 얘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3분의 4파이는 어차피 그냥 상수니까 의미가 없고 얘 미분해 줄게요. 3.
2 플러스 t의 제곱 겉에 거 미분하고 속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그냥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약분하면 4파이에 2 플러스 t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럼 t 자리에 뭐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4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소리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럼 4파이 곱하기 여기다 4 넣으면 6의 제곱 되니까 36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럼 뭐가 돼요? 144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집에 가셔서 37번까지는 혼자 먼저 정리해주세요. 아셨죠? 오늘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내일까지 연습 문제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 150쪽까지 문제 풀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숙제는 150쪽까지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아침 10시에요. 내일 아침 10시에 봅시다.